어, 보자. 자, 에소베르탈의 특징 두 번째. 이게 1.9 다음에 1.10 챕터에서 할 내용인데요. 그 핵에서까지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핵에서까지 거리라는 개념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R이라고 쓰고 N, L 이렇게 쓴 다음에 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짝대기가 있는 걸 보니까 무슨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N은 주양자수, L은 가군동량 양자수인지라 어떤 주양자수, 어떤 가군동량 양자수인 오비탈이라면 핵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랑 연결될 거냐면 침투 효과 같은 것들이랑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다음 챕터에서 진행이 돼요.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이 녀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예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핵에서 멀어집니다. 알겠죠? 뭐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값이 커질수록 멀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게 1s, 2s, 3s라고 하면 이렇게 주양자수가 점점점 커질수록 핵에서 평균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비탈들을 점점점 크게 그렸잖아요. 이 크게 그린 것에 대해서 야 크니까 좋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왜 크게 그린 거냐면 예를 들어 3s 같은 경우는 핵에서부터 발견되는 거리가 머니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선 것들보다 크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러면 S만 그러냐? 아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P, D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오비탈에 대해서 주양자 수가 커지면 점점점 사이즈업해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이 S오비탈에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레디얼 파트죠. 이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나는 희한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디얼 파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납적으로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 자, 나타날 수 있는 레디얼 파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누굴까요? 바로 R10이겠죠. 자, 1, 0. 1은 뭐고 0은 뭐예요? 1은 주양자수, 0은 가군동량 양자수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이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 0이다. 이 말은 무슨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1s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파트를 알고 있느냐? 어디서? 표 2. 그래서 교재 표 2를 찾으시면 R1빵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를 찾으시면 이 수식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뭐 이 수식을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서 알아낼 필요까지는 없고 표에 있는 걸 보고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 이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뭐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이 Z, A0 보통 다 뭐예요? 상수죠. A0, Z 다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냐면 지수의 마이너스 R 함수일 뿐인 거예요. 그럼 지수에 마이너스 R이 들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수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R에 따라서 값을 놓고 막 계산을 하면 그 계산 결과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X축에다가 거리를 놓고 Y축에다가 요 함수 놓고 하면 R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 값을 그리면 점점 감소하는 값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딱 봐도 이게 그냥 상수고 이게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항상 플러스 값인지라 모든 함수 값들을 지금 1사분면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10 레디얼 파트는 이런 식으로 다 플러스 함수 값이 나타나나 보다. 그걸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웁게도 자, 원점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점에 핵이 있죠. 이 핵에서 이 레디얼 파트가 요거 이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0 넣어보라고요. 0 넣으면 지수는 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이 이게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0이에요, 0 아니에요? 0 아니잖아요.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레디얼 파트인데 r 이퀄 0이다. 그럼 레디얼 파트인데 r 이퀄 0이라는 얘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핵에서 레디얼 파트 값이 L이 0인 S 오비탈에 대해서는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2S, 3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다 시작하는 점은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으로 시작해요. 0이 아닌 함수값으로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특징이 되느냐?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란 얘기가 L이 뭐가란 얘기예요? 1, 2, 3. 그럼 L이 1, 2, 3이란 얘기는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오비탈들에 대해서는 핵에서 레디얼 파트를 하더라도 함수값이 0이 돼요. 다른 오비탈들은 전부 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렇죠? 원점 0,0에서 시작합니다. 어디를 뒤지면 알 수 있다? 역시나 표 2를 뒤지시면 자연스럽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는 레디얼 파트를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하는데 S 오비탈만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요게 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가 갖는 아주 희한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리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왜냐?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보능 해석이란 말 기억해요? 보능 해석? 자, 보능 해석이 뭡니까? 보능 해석. 바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 바로 복소수 함수라서요. 그리고 그 파동함수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레디얼 파트잖아요. 사실 얘도 복소수 함수의 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S오비탈이 여기서 시작하고 PDF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S오비탈이 PDF와 다른 무슨 성격을 갖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 써먹느냐? 시험 문제 풀 때 써먹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파트에서는 수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요 그래프를 주고 이게 누구 오비탈 거냐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이건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 D 오비탈 거냐라고 묻는데 그때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S 거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면 PDF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그게 무조건 S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단순한 지엽적인 그 수리적 문제를 풀 때 이런 테크닉이 활용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쓰십시오. 자, 다 쓰셨나요? 썼죠? 자, 그 다음. 자, 준다. 지우자. 쑥. 헤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내용은 세 번째고 네 번째 내용은 짜잔.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레디얼 노드. 자, 레디얼 노드의 정의가 뭐였죠? 레디얼 펑션은 0. 그렇지. 바로 이것을 0으로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했죠.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을 레디얼 노드라고 했습니다. 그 레디얼 노드가 어디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s 오비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레디얼 노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생긴 게 어떤 모양? 생긴 게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레디얼 노드 모양. 레디얼 노드 모양 얘기를 했었는데 레디얼 파트 챕터에서 했습니다. 1.6 챕터에서 다 했습니다. 레디얼 노드에 특별한 모양이 있다고 했죠. 오. 바로 구 껍질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구 껍질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닫혀 있는 면의 형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무슨 모습이라고 했어요? 앵귤러 노드는 계곡면이라고 했죠. 열려있는 면인 반면에 레디얼 노드는 구껍질, 닫혀있는 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항상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레디얼 노드 개수. 그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n 빼기 l 빼기 1개. 그래서 레디얼 노드 개수는 항상 n 빼기 l 빼기 1개. 그게 지금의 s 오비탈의 경우는 0 넣으면 n 빼기 1개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노드 전 후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쓰시고 이게 뭔 말이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오비탈을 표현해주는 수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너무 어렵게 물었나? 다 아는 말이에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해주는 수식을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죠. 파동함수요. 근데 그 파동함수는 어떤 함수로 정의한다고 했죠? 웨이브 펑션은 무엇으로 정의한다고 했죠? 무슨 함수로? 바로 well defined function으로 정한다고 했었죠. 네. 모든 파동함수는 well defined function으로 정의합니다. well defined function 수학 전문 용어죠. 잘 정의된 함수. 수학에서 잘 정의된 함수의 뜻이 뭐예요? 잘 정의된 함수. 바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초월함수들이요. 뭐 사인 함수, 뭐 지수 함수 이게 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그다음 다항함수도요. 그러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함수 자체가 연속이어야 해요, 불연속이어야 돼요? 아주 예쁘게 연속이어야 되죠. 그런 걸 well defined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모든 파동함수들이 잘 정의된 함수여야 한다고. 그런데 레디얼 노드가 있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인 영역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well defined function이니까 중간값 정리를 정확하게 다들 만족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함수값이 플러스다가 노드를 지나면 그 다음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 연속함수니까 무조건 중간값 정리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노드를 기준으로 부호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다가 노드 그 다음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다가 노드 플러스 무조건 그런 성격을 갖게 구성된 게
파동 함수들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의 요기요 보조선 있죠. 요거이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레디얼 노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레디얼 노드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디얼 노드에 해당하는 이 반지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노란색 보조선으로 쓴 게 이게 지금 레디얼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구껍질로 표현된 이 반지름이 있죠. 이 반지름이 여기서 이렇게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도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것에 해당하는 그 레디얼 파트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레디얼 노드 전까지는 얘가 함수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레디얼 노드를 지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현, 파란색 표현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플러스 함수값인데 파란색은 마이너스 함수값을 타는 거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그 픽토리얼하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을 중심으로 노드 전까지는 플러스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그리고 노드를 지나고 나면 그 주변 함수값은 파란색의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로 오비탈들을 표현하는 책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건 이제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팥빵 같은 거 있죠. 팥빵을 사서 앙 먹었다. 그럼 팥빵 앙 먹으면 거기에 까맣게 팥앙금이 있잖아요. 그럼 팥앙금 넘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흰색의 밀가루 빵이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것도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게 팥앙금, 바깥쪽에 있는 게 덮고 있는 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3차원적으로는 XY 좌표계 속에서, 그러니까 직규 좌표계 속에서는 이렇게 구형으로 그리고 이렇게 극좌표계의 변수 거리에 대해서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것을 3S에서는 어떻게? 짜잔. 짜잔. 요게 3S 오비탈이라면 여기선 레디얼 노드가 요렇게 혹은 레디얼 노드가 요렇게 나타납니다. 입체감 딱 오지 않습니까? 쉽니다. 입체감 딱 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도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다 레디얼 노드입니다. 그러면 레디얼 노드를 지나게 되면 함수값의 부호가 뿅뿅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3, 0 레디얼 파트는 플러스 함수값에서 시작했다가 노드를 지나자마자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뀌고 그 다음 노드를 지나니까 또 함수값이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함수값 부호 패턴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알겠죠? 이렇게 변하게 된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도 그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n 빼기 1개라고 했죠. n 빼기 1개니까 지금 s 오비탈에 대해서는 2s니까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2 넣으면 레디얼 노드 1개 3s니까 3 넣으면 레디얼 노드 2개 됐죠? 그렇게 나타나는 노드에 대해서 함수값의 부호 패턴을 그리면 여기에 빨간색 함수값
팟빵 안의 파당금 같은 거죠. 그걸 돕고 있는 파란색 함수값, 팥앙금을 돕고 있는 밀가루 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에 다시 한번 빨간색 함수값이 노드 이후에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팥빵이 있는데 특별 수제 팥빵, 이어서 팥빵 위에 팥앙금이 한 번 더 덮여 있는 거야. 우와, 그런 빵은 무슨 맛일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그 레디얼 파트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앵귤러 파트 그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약간 오비탈 모양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저거랑 뭐가 다른? 이런 식의 그림이 직교좌표인 겁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뭘 규정할 수 있습니까? x, y, z 축을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형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뭐 d 오비탈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그림들은 오비탈들을 직교좌표계 위에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수가 얘는 잘 보시면 r 시타 xyz예요. r 시타 파이 하나예요. r 시타 파이 중에 하나죠. 이런 게 바로 극좌표계로 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시타 파이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고 r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린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오비탈에 대해서 필요하면 직교좌표계로, 필요하면 극좌표계로 함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의 시각에는 극좌표계가 편합니까? 직교좌표계가 편합니까? 우리의 시각에는 직교좌표계가 편하니까 시각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다 직교좌표계 위에 오비탈들을 그려놨나 보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되죠? 그렇죠? 같은 의미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필요할 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근데 저거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의 의미는 이건 거예요. 핵이 있고 예를 들면 거리 1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0.8이라고 하자. 그럼 나를 중심으로 거리 1인 모든 위치에다가 0.8이라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야. 포스트잇을 0.8, 0.8, 0.8, 0.8 포스트잇 다 붙이는 거야. 근데 거리 1.1이 됐더니 함수값이 0.7이 됐어. 그 모든 거리에다가 포스트잇으로 0.7, 0.7, 0.7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S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게 묘한 게 보통은 여러분 봐봐요. x, y가 fx 이렇게 하면 변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변수가 한 개 있는 거죠. 변수 한 개에 대해서 그래프를 쭉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몇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2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공간도형 배워서 공간도형? 예를 들면은 x, y, z 그래서 z가 만약에 x 플러스 y라고 치자. 그러면 x 플러스 y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되나? 맞나? 맞아? 0 이러면은 만약에 1 맞나? 아닌가? 더하기 1인가? 이건가? 이거 아니에요? 0, 0 넣으면 1, 0, 0 넣으면 1 z 하여튼 이 수식인데 뭐더라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 이게 참 이것도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요 평면 방정식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z는 결국 1 빼기 x 플러스 y란 말이에요. 그럼 z를 함수 x, y라고 한다면 변수가 두 개인 것을 3차원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
변수가 하나인 걸 어디 그리는 거예요? 2차원에 그리는 거죠. 변수가 두 개인 걸 3차원에 그리는 거죠. 그런데 파동함수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몇 개예요? 3차원이기 때문에 어디 그리는 거예요? 4차원에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4차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는 그냥 변수 하나에 대한 함수를 그리고 변수 두 개에 대한 3차원 함수를 그릴 뿐이었는데 얘는 보니까 변수가 3개야. 그럼 3개에 대해 나타나는 함수 값을 어딘가 표현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위치에 포스트잇을 붙이듯 어떤 위치에 색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함수 값이 크면 좀 진하게, 함수 값이 작으면 좀 연하게. 그래서 오비탈들을 색깔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중에서 진하고 옅하게, 진하고 옅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는. 그리고 그 함수값의 변화만 따로 떼서 극좌표계로도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4차원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서, 한 번에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 함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양자역학은 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그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림은 엄밀한 의미로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자역학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 일러스트레이션 1도 없어요. 진짜 양자역학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밖에 안 나와요. 수식으로 수식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는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죠. 너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근데 뭐 그런 걸 하려면 또 그쪽 전공을 또 파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이것이 레디얼 노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보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옛날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레디얼 노드 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노드도 있죠? 앵귤러 노드. 자, 앵귤러 노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형태라고 했죠? 바로 계곡면이라고 했죠. 이 앵귤러 노드는 지금 몇 개 있죠? 항상 L개죠? 그런데 S오비탈은 L이 0이기 때문에 없구나. 그래서 S오비탈에서는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호로록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한 6번 이것이 바로 뭐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요거를 얘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알겠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사실 앞 챕터에서 얘기했어요. 1.7인가 1.7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 내용부터 월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언제예요? 아, 내일이구나. 내일 4시 반에서 7시 여기 영빈스 영빈스 있다. 영빈스 내일 4시 반에서 7시 오케이? 영빈스 보고 있는 건 맞을까요? 좋아. 영빈스 잘 들려요? 오케이. 영빈스 좋아요. 그래서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연휴 마지막 이제 수업이 될 테니까 내일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언제 들어가죠? 다다음 주 2월 2일. 2월 2일 들어가요? 아, 이날이
일요일이죠. 이러면 항상 일요일 들어가죠. 그럼 이번에 일요일 들어가면 뭐 특별한 또 방학이 있어요? 네. 2주 그러니까 아, 2주 있다가? 일요일 들어가서 월화수목금 수업 듣고 금요일에 나와서 주말에 또 쉬고 일요일에 다시 들어가서 일주일 수업 듣고 그 뒤부터 방학. 아, 그래요? 아, 2월 19일에 아, 매주 나오는구나. 2월 19일부터 그때 학교 안 가고. 아, 쭉쭉 나와요? 알았어. 그때 몇 번 더 하면 되겠군.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하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